서약이 단 1g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폭약도, 불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늘고 긴 세막대 하나. 그런데 이 세막대가 무게 60톤짜리 전차의 정면 장갑을 종이 뚫듯 관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다는 특수강판 수십 센티미터가 눈 깜짝할 사이에 뚫려버립니다. 폭발도 없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반대편엔 날아오는 미사일을 공중에서 낚아채 부숴버리는 보이지 않는 방패가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 반응할 수 없는 0.1초의 세계에서요. 잊지 마셔야 할 게 있습니다. 그 육중한 강철 상자 안엔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승무원 서너 명의 목숨이 방금 말한 딱 두 가지의 통째로 걸려 있어요. 얼마나 잘 뚫는가, 그리고 얼마나 잘 막는가. 창과 방패, 이 두 단어로 현대전차의 삶과 죽음이 전부 갈립니다. 오늘 우리가 볼 건 전 세계에서 단 몇 나라만 만들 수 있는 이 두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엔 대한민국이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하나 앞에서 우리는 조금 부끄러운 고백을 해야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왜 그런지 정확히 아시게 됩니다. 먼저 창부터 봅시다. 전차가 전차를 상대할 때 쓰는 주력 포탄. 이름이 좀 깁니다. 날개 안정 분리철갑탄. 이름만 보면 벌써 어렵죠? 하지만 하나씩 풀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탄하게 됩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포탄엔 폭약이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펑 하고 터지는 그런 포탄이 아니에요. 오직 속도, 오직 운동에너지 하나로 뚫습니다. 그 원리는 놀랍게도 여러분 손끝에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벽을 힘껏 밀어보세요. 당연히 안 뚫립니다. 그런데 똑같은 힘을 뾰족한 목끝 하나에 모으면 쑥 박힙니다. 넓게 퍼진 힘은 튕겨나오고 한 점에 모인 힘은 뚫는다. 이 단순한 차이, 그게 관통의 전부입니다. 이 포탄은 그 원리를 극단까지 밀어붙인 물건입니다. 가늘고 긴 금속 막대에 상상하기 힘든 속도를 실어 던집니다. 포신을 떠나는 순간의 속도가 초속 1600m, 1초에 1.6km를 날아갑니다. 눈 한 번 깜빡이는 사이에 축구장 16개를 지나가는 속도예요. 권총 총알보다도 2배는 빠릅니다. 그 막대에 실린 힘은 감이 잘 안 오시죠? 쉽게 말하면 승용차 수백 대가 시속 100km로 동시에 한 지점을 들이받는 정도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힘이 겨우 손가락 2개 굵기의 막대 끝에 전부 몰립니다. 아까 본 목 끝의 원리를 수천 배로 키운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포신 안지름은 12cm가 넘는데 정작 날아가는 막대는 그보다 훨씬 가늘어요. 헐렁하죠? 이 틈을 그냥 두면 힘이 줄줄 새버립니다. 어떻게 메울까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이탈피라는 껍데기입니다. 가는 막대를 포신에 꽉 맞는 두꺼운 껍데기로 감싸는 거예요. 남학신을 신기듯이요. 발사 순간엔 이 껍데기가 포의 힘을 하나도 안 흘리고 막대에 그대로 실어줍니다. 그리고 포신을 벗어나는 찰나 공기 저항을 받아 껍데기 세 조각이 확 벗겨져 떨어져 나갑니다. 분리철갑탄의 분리가 바로 이겁니다. 껍데기를 벗고 알맹이만 목표로 날아가는 거죠. 남은 가는 막대는 자세히 보면 꽁무니에 화살 같은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날개 안정이에요. 너무 가늘고 길어서 빙글빙글 도는 회전으론 균형을 못 잡습니다. 그래서 화살처럼 꼬리 날개로 안정시키는 거죠. 자, 어려웠던 이름 세 조각이 이제 다 풀렸습니다. 날개로 안정시킨, 껍데기를 분리하는, 철갑을 뚫는 탄. 날개 안정 분리철갑탄. 이제 이 막대가 장갑에 닿는 순간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흔히들 금속이 열에 녹아서 뚫는다고 생각하는데 틀렸습니다. 녹는 게 아닙니다. 부딪히는 압력이 워낙 커서 강철이 버틸 수 있는 단단함의 한계를 아예 초과해버립니다. 그 순간 단단한 쇳덩어리가 마치 물처럼 흐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찰흙덩어리를 손가락으로 꾹 눌러보세요. 옆으로 삐져나오죠? 그 순간의 강철이 딱 그렇습니다. 열 때문에 녹은 게 아니라 너무 세게 눌려서 옆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막대도 장갑도 충돌 지점에서 물처럼 출렁이며 옆으로 비켜납니다. 이걸 유체역학적 관통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단단한 고체가 순간적으로 액체처럼 행동하는 초고속의 세계에서만 볼 수 있는 기이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진짜 어려운 과학이 시작됩니다. 막대가 장갑을 파고드는 동안 끝이 자꾸 뭉개집니다. 못을 계속 두드리면 머리가 버섯처럼 퍼지는 것과 똑같아요.
끝이 뭉툭해지면 뚫는 면적이 넓어지고 관통력이 뚝 떨어집니다. 애써 만든 창이 무뎌지는 거죠.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미국과 러시아의 전차포탄은 이걸 열화우라늄이라는 소재로 해결합니다. 열화우라늄은 뚫는 도중에 끝이 뭉개지는 대신 뭉개질 부분이 얇게 계속 벗겨져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끝이 저절로 계속 뾰족하게 유지돼요. 문구용 커터칼 다들 써보셨죠? 칼날 끝이 무뎌지면 딱 부러뜨립니다. 그럼 그 아래에서 새 칼날이 뾰족하게 나오죠. 열화우라늄이 바로 그렇습니다. 뭉개진 끝이 계속 떨어져 나가면서 늘 새로운 뾰족한 끝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자기 첨예화, 스스로 날카로워진다고 부릅니다. 문제는 열화우라늄이 방사능과 독성 논란을 늘 달고 다닌다는 겁니다. 실제로 유럽에선 사용을 반대하는 결의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가 텅스텐이라는 대체 소재로 눈을 돌립니다. 그런데 텅스텐은 이 자기 첨예화가 잘 안 돼요. 성질상 끝이 버섯처럼 뭉개지려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방사능은 피했는데 창이 무뎌지는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바로 여기가 대한민국이 이름을 올린 지점입니다. 새를 아주 크게 확대해서 들여다보면 사실 작은 알갱이들이 빽빽하게 뭉쳐있는 구조입니다.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산기업이 방사능 걱정 없는 텅스텐을 쓰면서도 바로 이 알갱이들의 짜임새를 머리카락보다 훨씬 얇은 수준까지 정교하게 다듬어서 그 뭉개짐을 억눌렀습니다. 텅스텐으로도 자기 첨예화에 가까운 효과를 끌어낸 거죠. 열화우라늄에 기대지 않고도 그의 버금가는 관통력, 이걸 스스로 설계하고 생산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정말 손에 꼽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전차를 만드는 나라는 꽤 있어요. 하지만 그 전차가 쏘는 최고 수준의 철갑탄까지 소재부터 스스로 만들어내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은 바로 그 좁은 문을 통과했습니다. 이건 분위기에 취한 자랑이 아니라 근거를 가진 진짜 기술 성취입니다. 다만 정직하게 덧붙일 게 있습니다. 세계 최강 관통력이라는 표현은 조심해야 합니다. 최신 강대국 포탄의 실제 관통 수치는 전부 군사기밀이라 몇 위인지 순위를 매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게다가 텅스텐의 원료는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합니다. 소재를 다루는 가공 기술은 세계 최상위권이 맞지만 완전한 자립이라고 하면 그건 과장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하는 건 정확히 말해 소재를 요리하는 기술이에요. 그 선까지가 우리가 자랑해도 되는 진짜 실력입니다. 자, 창은 여기까지. 이제 방패로 넘어갑니다. 사실 전차의 가장 무서운 적은 다른 전차가 아닙니다. 보병 한 명이 어깨에 메고 쏘는 대전차 미사일,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드론이죠. 몇백만 원짜리 무기 하나가 수십억짜리 전차를 잡습니다. 이게 지금 전장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장에선 이런 장면이 매일같이 반복됐습니다. 수십억을 들여 만든 최신 전차가 겨우 몇백 달러짜리 자폭 드론 한 대에 포탑이 통째로 뜯겨나가는 장면이요. 아무리 창을 잘 베려도 내가 먼저 뚫려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차의 승부는 얼마나 잘 뚫느냐만큼이나 얼마나 살아남느냐로 무게중심이 옮겨갔습니다. 두꺼운 장갑만으론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나온 게 능동 방호 장치입니다. 날아오는 미사일을 몸에 맞기 전에 공중에서 요격해 부숴버리는 기술이죠. 버티는 방패가 아니라 날아오는 걸 쳐내는 방패입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전차 둘레에 작은 레이더가 눈처럼 달려서 사방을 쉬지 않고 감시합니다. 위협이 다가오는 걸 포착하면 컴퓨터가 순식간에 날아오는 궤도를 계산하고 요격탄을 발사해 코앞에서 터뜨려 미사일을 산산조각 냅니다. 여기서 진짜 미친 지점은 시간입니다. 대전차 미사일은 초속 300m 안팎으로 날아옵니다. 불과 15m 앞에서 발사되면 전차에 닿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0.05초예요. 그런데 사람이 뭔가를 눈으로 보고 반응하는 데만 0.2초가 걸립니다. 즉, 사람은 절대 못 막습니다. 오직 기계만이 그 찰나에 보고 판단하고 쏠 수 있어요.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눈을 감은 채 날아오는 야구공을 배트로 정확히 맞춰 쳐내는 겁니다. 그것도 0.1초 만에요. 자동차가 충돌하는 순간 에어백이 저절로 터지는 딱 그 시간의 세계입니다. 사람의 의식이 끼어들 틈이 아예 없는 거죠. 물론 이 방패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방금 우리가 본 그 초고속 철갑탄 마하 5짜리 세막대는 너무 빨라서 지금 기술로는 요격하지 못합니다. 능동 방어가 쳐내는 건 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 느린 미사일과 로켓이에요. 그리고 요격할 때 튀는 파편이 곁에 있는 아군 보병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숙제도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영상 처음에 제가 예고했던
부끄러운 고백을 할 차례입니다. 이 능동방어, 대한민국도 이미 개발했습니다. 우리 손으로, 유격탄으로 직접 부수는 방식의 능동방어 체계를 10년도 더 전에 개발 완료했어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만들 줄 압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육군의 흑표 전차에는 이 능동방어 장치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전차가 가진 건 연막을 터뜨려 미사일의 눈을 흐리는 소극적인 방어뿐이에요. 날아오는 걸 직접 부수는 진짜 방패는 아직 없습니다. 왜일까요? 한 대에 수억 원씩 하는 비용, 요격 파편이 우리 보병을 다치게 할 위험, 기존 장비와의 호환 문제. 이런 현실적인 이유들 때문에 정작 양산 전차엔 얹지 못한 겁니다. 더 뼈아픈 건 이겁니다. 정작 폴란드로 수출되는 흑표에는 능동방어를 달아주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것이 아니라 실전에서 검증된 이스라엘제 방패를 사다가요. 원조국의 전차는 맨몸으로 서 있는데 수출형은 최신 방패를 두르는 아이러니. 우리 병사가 탄 전차엔 진짜 방패가 없는데 우리가 판 전차엔 방패가 달린다. 이 한 문장을 우리는 꽤 오래 곱씹어야 합니다.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라 똑바로 마주해야 할 숙제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창을 스스로 배려냈습니다. 하지만 방패는 만들 줄 알면서도 아직 우리 병사의 손에 쥐어주지 못했습니다. 창은 세계 상위권, 방패는 아직 추격권. 이게 오늘 흑표가 서 있는 냉정한 좌표입니다. 그래도 저는 이 이야기가 결코 초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폭약 한 톨 없이 순수한 속도만으로 강철을 꿰뚫는 창. 방사능 소재에 기대지 않고 오직 정교한 소재 기술만으로 강대국의 포탄에 버금가는 관통력을 만들어낸 나라. 그런 나라는 지구상에 정말 몇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그 좁은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차를 다름 아닌 유럽의 한복판 폴란드가 수백 대씩 사가고 있죠. 이건 말잔치가 아니라 계약서의 숫자로 증명된 실력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아직 못한 것도 정직하게 들여다봤습니다. 방패라는 숙제요. 진짜 강한 나라는 잘하는 걸 자랑하면서도 부족한 걸 숨기지 않는 나라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세계적인 창을 가진 우리가 방패는 이스라엘 것을 사다 쓰는 지금 이 선택. 비용을 생각하면 합리적인 걸까요? 아니면 원조국의 자존심을 걸고서라도 국산 방패를 서둘러 우리 병사에게 달아줘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정답이 없는 질문이라 저는 여러분의 답이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 오늘 내용 중에 잘못된 수치나 최신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정정해주세요. 이 채널은 서로 배우자고 만든 곳이니까요. 특히 흑표를 잘 아시는 분들의 날카로운 지적 언제든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무기와 과학,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